매도를 하기 전까지는 약간 사이버머니 같더라고요. 오르면 이제 기분은 좋은데 뭐 삶이 뭐 변화를 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회사에 있을 때는 8시간이나 시간을 내가 아니라 남이 주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오는 순간 그 시간을 준비하지 않으면 되게 시간 탕진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아파트 투자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 아파트 투자라는 게 이제 시세 차익의 대표적인 부동 투자처잖아요. 매도를 하기 전까지는 약간 사이버머니 같더라고요. 오르면 이제 기분은 좋은데 뭐 삶이 뭐 변화를 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퇴사를 결정했었을 때는 아파트 투자로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현금 흐름을 원했었고 그게 어떤 월세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가를 조금 알아봤었어요. 근데 이제 상권 분석하고 그러는 시간도 되게 걸리고 저한테는 좀 어려웠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지식산업센터를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제가 회사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사원인데 지식산업센터에서 내가 그 회사를 다닌다고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되게 좀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입지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임장을 가기 시작했고 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지식산업센터가 대출도 상가보다 좀 더 많이 나와요. 물론 지금은 약간 금리가 올라서 리스크가 될 수는 있을 요지지만 대출 한도도 잘 나와요. 한 디폴트 한 80%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감정가가 높은 경우는 90%. 최근에 이제 분양권이었지만 영등포에 있는 지사는 분양권 그 100%까지 나왔거든요. 정부도 약간 밀어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대출 한도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 정부 규제 측면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는 위치고 종부세라든지 중과 이런 거는 이제 없는 투자처이죠. 실사용을 했을 때 5년간 실사용을 유지했을 때 50%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한 일부 감면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투자자였기 때문에 임대를 맞추면 그런 점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4.6% 그냥 일률적인 그 취득세니까 아파트 대비해서는 뭐 지산을 100개 들고 있다라고 해도 4.6%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임차인도 되게 우수하고 월세 수익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좀 많이 틀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곳에는 외국계 기업도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진짜 월세가 거의 월급처럼 이렇게 자동이체로 들어오더라고요. 한 번에 제가 좀 착오 미스로 월세를 10만 원인가? 조금 제가 판단을 잘못해가 올려서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그 돈을 넣어주시더라고요. 근데 한 3개월 지나더니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다시 돌려드렸거든요. 그런 것만 봐서도 임차인 리스크는 확실히 상가 대비해서는 저는 조금 없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만약 사업자 대표라고 생각했을 때 경우랑 내가 회사원이라는 생각했을 때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회사의 대표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좋은 인력이 많은 곳이 좋잖아요. 사람 인력을 빨리빨리 수급할 수 있고 그런 곳이 아무래도 수도권이거든요. 지금은 지방 곳곳에 이제 생겨나긴 하지만 지산들이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게 가장 좋고 만약 직장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내렸는데 한 20분 걸어가야 되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역세권,
밥 먹으러 나왔을 때 바로 이렇게 막 밥 먹을 때가 이렇게 막 많이 있어야 되는데 막 한참 걸어야 되고 없고 막 이런 곳은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상권이 잘 형성돼요. 그 건물 안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제가 직장인이었을 때는 이렇게 막 한가롭게 창밖 구경하고 막 이러지 않았거든요. 조경도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사실 빨리 퇴근하고 싶고 빨리 일하고 싶고 막 이런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빨리 가고 싶고 그래서 너무 고층보다 오히려 약간 뭐 맘먹으면 뛰어내려갈 수 있는 정도? 뭐 6층, 7층, 뭐 5층 뭐 이 정도가 조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안에서 드라이브인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마트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돼요. 주차장이 있고 거기에 이제 사무실이 이렇게 쭉 있는 거거든요. 그런 케이스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마트를 갈 때 처음부터 꼭대기까지 가지 않잖아요. 2층에 이제 주차할 때 찾고 3층 찾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낮을수록 되게 좋은 거죠. 드라이브인은 그런 점을 조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경기도 외곽으로 빠지면 물류 이동이 좋게끔 톨게이트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되게 괜찮거든요. 아파트도 구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산도 약간 구평처럼 취급되는 게 있거든요. 전용 25평에서 한 35평 사이. 그 정도가 이제 한 직원 10명?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호실이 가장 무난하고 이제 선원하고 가격대도 적당하고 그럴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런데 굳이 그게 이제 구평이라고 치면 뭐 좁은 평으로 작은 평으로 갈까 좀 더 넓은 평으로 갈까 고민을 할 건데 사실 현금 여유가 있고 자본 여유가 되면 넓은 평으로 가는 게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클수록 평수가 클수록 되게 엉덩이가 무겁거든요. 그래서 딱 임차를 드리면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 요즘은 되게 1인 기업가도 많이 늘어나고 유튜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되게 그 시행사들이 잘게 쪼개놓거든요. 13평, 10평 이렇게 쪼개놓는데 그런 것은 사실은 임대가 들어와도 금방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손바뀜이 자주 일어난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그게 작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넓은 평수 또 클수록 이제 시세 차익이 발생했을 때는 이거 훅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이쪽 편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초보자들이 이제 처음 투자를 할 때는 이미 지어진 기축을 추천하거든요. 분양권은 얘기했다시피 한꺼번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 임대 경쟁을 상당히 거쳐야 되고 공실 리스크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생각해서 어느 정도 자금을 조금 마련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뭐 분양권 전매를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등기 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런데 기축은 보통 뭐 계약하고 등기 치고 빠르면 뭐 이제 수요가 좋은 곳에 이제 기축을 했을 때는 뭐 2개월 안으로 약간 저는 이제 맞출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 4개월 4개월 만에 그 한 사이클, 매수부터 임대 맞추는 한 사이클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초보자들은 사실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축을 하는 게 좋고 분양권은 이 기축을 하면서 좀 경험을 쌓은 다음에 분양권으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매수는 그랬었거든요. 첫 매수는 이제 맞춰져 있는 거를 매수를 했는데 그때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첫 지산을 가계약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인가 매도자가 이제 배액 배상하겠다고 이제 취소를 하겠다고 그렇게 갑자기 연락이 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지? 막 이러다가 생각해보면 이거를
놓치면 뭔가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혹시 가격에 대해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맞다고, 뭐 어느 정도까지 자기는 생각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맞춰줬거든요. 사실 그때 제가 거래 가격도 뭐 되게 낮은 건 아니었어요. 살짝 중간보다 위쪽이었는데 더 위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더 줘서 거의 신고가로 매수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지금까지 이렇게 지식산센터를 지속해 왔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는 신고가였지만 지나고 보면 이제 그 가격이 이제 볼 수 없는 가격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솔직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이렇게 커뮤니티라든지 어디 카페라든지 이렇게 보면서 어디 이제 지사는 지을 수 있는 게 딱 한정적이거든요. 중공업 지역, 일반 공업 지역 이 정도인데, 그런 곳에 막 들려봐요. 이 뭐 누가 땅을 매입한다더라, 뭐 어떻게 한다더라. 그 정도지 어떤 수치로 나타나 있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 임장을 가면서 부동산 소장님한테 듣는 이야기, 이런 걸 종합해서 조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뉴스에 보면 이제 그런 뉴스 기사를 볼 수 있어요. 서울의 오피스 공실이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수요 측면에서는 아직 살아있는데, 되게 상반되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줄어들고 있지만 금리가 올라가서 좀 힘든 구간이 될 것이다. 이거를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금리가 안정화되면 수요가 살아날 것이다. 지금 금리 때문에 수요가 눌려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오피스는 그렇게 타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상가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동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오피스는 내가 생계를 위해 출근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타격을 제가 몸으로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냥 서울은 항상 그 당시에도 매수 대기자가 줄 서 있었고, 그래서 되게 막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느끼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퇴사를 하기 전에 사실 준비 과정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준비 과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인 부분,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근데 경제적 부분뿐만 아니라 퇴사를 하고 나면 약간 시간적인 부분도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되게 간과를 해요. 퇴사에 있을 때는 8시간이나 시간을 내가 아니라 남이 주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오는 순간 그냥 4시간이 돼버리는데, 그 시간을 준비하지 않으면 되게 시간 탕진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과정을 조금 겪은 것 같고, 그런데 그 시간마저도 또 바쁘게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경제를 준비 못했을 때, 경제적인 부분을 준비 못했을 때는 이것도 사칭.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 뭘 할지 준비를 하고, 그 시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퇴사하기 전에 경제적인 부분,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경제적인 요건을 부동산으로 했었고, 근데 부동산이 지금 많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사실 뭐 자산들이 요쪽이 쪼그라드는 게 보이고, 뭐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이런 전세 부분에서도 부동산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전세를 맞춘 게 약간 그런 것도 조금 더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오히려 저는 소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부자라고 생각 안 해. 나는 부자가 아니야 라고 했는데 소비는 부자처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다 점검하는 시간, 오히려 나를 점검하는 시간. 우리 가게에 물론 점검을 하고 있었지만 디테일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거를 다 하나하나 맞춰보는 그런 케이스가 돼가지고 오히려 더 좀 성장하는 케이스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럴 텐데 어떻게 보면 뭐 이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실패를 하든 뭐 성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다 내가 성장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뭐 버틸 수 있으면 버티고 내가 안 되면 나아줄 수 있는 이런 마음도 좋을 것 같아요.